흑체 복사 스펙트럼과 더불어서 고전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표적인 현상 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전 효과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hotoelectric effect다 이렇게 불러요. 자, photoelectric effect, 광전 효과가 뭐냐? 여기 도체 표면이 있습니다. 도체 표면이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쬐어줘요. 빛을 쬐어주면 재밌게도 이 도체 안에 있던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전자다 이렇게 불러요. 빛을 쬐어줬을 때 튀어나온 전자이기 때문에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봤던 사람은 누구냐면 헤르츠예요. 헤르츠 여러분들 다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죠? 자, 교류가 60Hz의 교류가 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헤르츠는 뭐의 단위예요? 예, 진동수의 단위가 바로 헤르츠죠. 헤르츠라는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 역시 헤르츠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 맥스웰이 전자기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파동방정식으로부터 구하고 예측한 이후에 이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자기파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헤르츠가 무엇을 또 했냐면 금속 표면에다가 아시겠죠? 자외선을 쬐었더니 전자들이 열심히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르츠의 후배들이 계속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아시겠죠? 금속 표면에다가 여러 종류의 금속이 있겠죠? 여러 종류의 금속 표면에다가 이빛 저빛 다 쬐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실험 사실들이 있는데 무엇이 재미있는 현상이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세기하고 무관하더라 하는 거예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쓰기 때문에 K라고 쓰고, 자, 최대값은 맥시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Kmax라고 쓰겠습니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세기하고 무관하더라 이거예요. 빛의 세기가 굉장히 약할 때와 셀 때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 고전적인 전자기학에서 그리고 광학에서 빛의 세기는 결국 뭐하고 같아요? 빛의 세기의 I는 결국 에너지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바로 빛의 세기하고 비례한단 말이에요. 빛의 세기는 뭐하고 비례해요? 빛의 세기는 그 전자기파의 진폭의 제곱하고 비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뭐예요? 기본적인 전자기학이나 광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파동적 관점에서 빛을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빛의 세기가 인텐시티가 크면 클수록 그 빛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큰 에너지로 가서 도체 표면에 들이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더라 하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직접 관찰했을 때, 그렇죠? 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또 다른 걸 봅시다. 광전자들이 빛이 딱 도체 들어가고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10의 -9승초, 다시 말해서 1나노세컨드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반응 시간이 매우 짧다 이거죠. 반응 시간이. 그죠? 도체 표면에 빛을 쬐주고 나서 1나노세컨드 안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반응 시간이 짧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자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빛이 들어가면 어떤 빛의 세기 인텐시티 IL 값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에너지가 쭉 모여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이렇게 나노세컨드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대체 10의 마이너스 9승초 안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빛이 파동이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던 그런 광학이라는 학문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문턱 진동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보다 낮은 진동수의 빛은 광전자를 방출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하면 첫 번째 측정 사실하고 연관하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더라도 진동수가 너무 낮으면, 그죠? 문턱 진동수라는 것을 FC라고 합시다. 문턱 진동수라는 것보다 작은 어떤 진동수를 갖는 그런 빛이면 아무리 세게 밝게 그 빛을 해가지고 쬐어줘도 광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스탠드 보면 이렇게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이면 굉장히 희미해지고 쭉 최대로 하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파란빛, 노란빛, 빨간빛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빨간 빛을 가지고 아무리 빛의 세기를 키워도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다가 초록색 빛을 가지고 할 때에는 굉장히 볼륨을 줄여가지고 굉장히 희미하고 약한 빛이 나오는데 빛의 세기가 약한데 초록색 빛이 되면 광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세기하고 상관없고 진동수하고 상관 있는 그런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광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광학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해할 때 뭐였어요? 빛의 진동수가 에너지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에 있어서는 빛의 세기하고 상관없이 진동수가 에너지하고 관계 있는 것 마냥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대 운동 에너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 때 1차 함수꼴로 관계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관계를 갖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있으면 빛의 진동수 F가 있고 여기 0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가 최대 운동 에너지 Kmax겠죠? Kma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1차 함수꼴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Kmax 이퀄 어떤 꼴이에요? 이퀄 HF 사실은 이제 여기가 H인지 몰랐으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이 A배 F 더하기 B 이런 꼴을 띄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실험적 관측을 하고도 설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1905년에 특허청 사무관이었던 베른에 있는 특허청 사무관이었던 아인슈타인이라는 젊은이가 20대 젊은이가 나 그거 다 이해했어 하면서 실험 사실을 설명하는 이론 논문을 출판한단 말이죠. 그 이론 논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빛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설명할 때 썼던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도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빛이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갖는데 그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례 상수가 뭐다? 바로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공식에 나오는 계수들을 맞출 때 사용했던 그 상수 값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는 거죠. 그와 같은 상수값을 가지는 빛이 있다고 하고 그 빛은 양자화되어 있는 것이다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는 거고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셀 수 있는 정수와 같은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체는 일함수라는 어떤 물리량을 갖는다 이거예요. 도체는 일함수라는 물리량 phi라는 것을 갖는데 그것 역시 일함수라는 것이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H 곱하기 어떤 진동수의 꼴 쓸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문턱 진동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로 표현되는 그 에너지만큼이 그 도체의 일함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함수는 뭐냐면 빛이 딱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그 도체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네, 전자한테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뭐예요? 바로 양자화된 빛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일함수만큼을 넘겨주고, 그렇죠? 그 금속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남은 것이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값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 Kmax가 HF 빼기 1함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함수를 HFC라고 썼으니까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이게 Kmax다 하면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진동수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그죠? 가로축하고 만나는 여기 그죠? X절편이 뭐다? 바로 FC죠.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을 때에는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으니까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0으로 놓은 거예요.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인 상태라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튀어나오고 요거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죠? 아무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튀어나오는 F가 FC보다 큰 영역에서만 운동 에너지가 양수의 값을 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차 함수꼴로 표현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자, 요 도체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내가 이제 가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주차료를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돈을 모두 다 거기 있는 차 한 대에다가 주고 그 차가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뭐예요? 바로 그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차료는 뭐예요? 바로 그 금속의 1함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주차장에 가면은 주차료를 내야 돼요. 그 주차료를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다, 어떤 금속이 있다 하면 그 금속마다마다 여러 종류의 진동수를 갖는 빛들을 쫙 쬐줘서 그죠? 막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그 진동수를 딱 알면 뭐예요? 그 도체, 금속의 문턱 진동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 물질마다 예를 들면은 칼슘이다, 또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아연이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그 물질마다 각각의 문턱 진동수를 가지고 있겠고 그 문턱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금속의 1함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함수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 종류의 빛을 쐬어줘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종류의 빛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여러 종류의 진동수를 갖는 빛들을 쭉 쬐어줘서 가장 작은 어떤 진동수에서부터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진동수가 뭐라는 거예요? 예, 문턱 진동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턱 진동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문턱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뭐다? 그 물질의 1함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이 있어요. 알칼리 금속은 어떤 특성을 가져요? 알칼리 금속 뭐가 있죠? 예,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그죠?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를 남한테 잘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작은 에너지를 가진 그런 빛이 날아들어와서 들이받았을 때 굉장히 쉽게 전자를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 같은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1함수 파이가 작은 편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온화가 잘 되는 그런 물질들은, 그죠? 금속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 다른 말로 작은 진동수를 갖는 빛을 쬐어주더라도, 그죠? 광전자를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알칼리 금속은 흥미롭게도 가시광선을 쬐어줘도 광전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금이라던가 백금이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1함수가 이런 알칼리 금속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금속들에게는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쬐어줘서는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헤르츠 실험에서 보는 거 마찬가지로 자외선을 쬐어줬을 때에만, 알칼리 금속과 달리 자외선을 쬐어줬을 때에만 백금이나 금이나 이런 녀석들은 광전자를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고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백금이나 금은 1함수가 크고 알칼리 금속은 1함수가 작은 편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교과서 939쪽에 보면 몇 가지 종류의 금속이 보여주는 1함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46 일렉트론 볼트의 1함수를 갖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백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6.35 일렉트론 볼트의 1함수를 갖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금하고 나트륨을 비교하면, 그죠? 거의 3배 이상의, 3배 가까이 되는 값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함수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에너지의 빛이 와서 부딪혀야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빛이 양자화되어 있고 그 빛이 와서 이 안에 와서 부딪혀서 튀어나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가게? 전자가 튀어나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1나노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입자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거죠.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입자라고 주장했던 뉴턴과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그 입자적 특성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파동적 특성으로는 빛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파동으로 설명했을 때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실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 같이 빛은 양자화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고 그 덩어리들이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의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덩어리, 양자화된 빛 에너지 덩어리가 하나가 들어가서 걔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크면은 1함수만큼은 금속한테 주고 나머지는 전자가 튀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나노초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가서 충돌을 시켜가지고 전자를 빼낸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이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파동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호이겐스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마라.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20세기에 들어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빛은 여전히 입자적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해야 돼 라는 것을 제시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가 왜 중요하냐? 이와 같은 빛에 대한 기본 성질의 의구심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현대물리학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